정 변호사님, 대장동 위례 성남FC 이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1심이 나올지 부지하세월이고, 네네. 위증교사 네. 이것은 뭐 그 위증을 공모한 김진성 씨가 다 털어놨고 뭐 네네. 자백까지 한 거니까 이건 뭐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, 또 하나 당장 바로 나와야 할 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것은 한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변호사 네네. 모임. 거기서도 며칠 전에 그 담당 재판부를 고발을 했더라고요. 네네. 그 담당 재판부가 형사 합의 34부인데 중앙지법 네네. 한성진 부장판사고,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지난 2월 인사 전에 네네.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사표내보고 나가버린 사람이 있잖아요. 네네. 나 자유다 하면서 네네. 그 강규태 네네. 부장판사라고 네네. 전 부장판 이 사람까지 걸어가지고 이건 직무유기다. 네네. 선거법이라는 거 1심은 6개월 내에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네. 그거 다 안 오고 지금 2022년 9월 8일이니까 벌써 한 1년 6개월 됐는데도 1심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? 이거는 직무유기 고발 당해도 싸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예. 강규태 부장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. 예. 이 공직선거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이틀 자체가 강행 규정입니다. 예. 6개월 내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. 그 다음에 원래 법전에는 반드시란 말이 없거든요. 네.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게 뭐 100%가 어디 있습니까? 사람이 하는 일인데. 그러니까 반드시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 어조의 부사는 법률 규정에 들어가는 적이 거의 없어요. 예. 그런데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조항이 이게 그 공직선거법 규정이란 말이죠. 그런데 강규태 부장이 언제 그 나갔느냐? 2월 19일에 명퇴했어요. 네, 올 2월 19일에 명퇴했는데, 그런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퇴하기까지 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거의 1년 반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. 네. 1년 반. 네. 그러면 그 법을 갖다가 판사가 이렇게 무시하고 법을 우습게 여기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.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, 강규태가. 아니, 자기가 사건이 많대요. 그 다음에 증인이 30명 안팎되는 대형 경제 사건을 내가 8건이나 맡고 있어가지고 이 그 공직선거법 재판을 빨리빨리 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.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? 그러니까. 뭐 그 경제 사건은 뭐 한 달 내에 끝내야 된다라고 법에 반드시 한 달 내에 끝내야 된다고 법에 규정이 있습니까? 형사소송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? 전혀 없거든요. 오직 공직선거법에만 이러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6개월 내에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는데, 이게 6개월이 뭐 한 9개월 될 수 있고 뭐 크게 이제 백보 양보해가지고 1년 정도 걸렸다라고 해도 그게 말이 안 되는데, 왜 그러냐면 공직선거법을 왜 6개월 만에 끝내야 됩니까? 왜냐하면 선거를 갖다가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을 갖다가 찍었는데 알고 봤더니 순 거짓말쟁이야. 순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가지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. 국회의원 당선됐단 말이에요.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판이 걸렸는데 재판이 4년 걸린다. 그러면 4년 동안에 국회의원 해먹을 거 다 해먹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랍시고 나라 법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고 앉아 있으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? 그런 일이 없으라고 1심은 6개월, 항소심하고 대법원은 6개월 해가지고 맥시멈 1년 안에 그게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판사는 해야 된다. 그렇게 법원은 해야 된다. 그 규정인데, 이대로 하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이러다가 공직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, 그런데 이러다가 다음 대선 때까지 판결 선고가 안 나오면 그럼 이게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? 네. 이거는 진짜로 말도 안 되고요. 그런데 이 강규태 부장은 1년 반이나 사건을 들고 있으면서 본인이 한 이야기가 증인이 49명이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명퇴할 때까지 33명밖에 증인 처리를 못했어요. 그러니까 3분의 2밖에 일을 안 한 거예요. 그러니까
원래 6개월 내에 끝내야 될 사건을 시간을 3배나 끌면서 실질적으로는 3분의 2밖에 안 한 거라고요.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직무유기고요.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검찰에서 기소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자기 식구 뭐 감싸기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판결할지 안 할지 그거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. 그래서 영국 BBC가 보도를 했다고 그러던데 법관들이 나라를 파탄내고 있다. 예, 한국에서는. 네네. 사실은 지금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뭐랄까 변수가 되고 있는 게 네.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그러니까. 유창훈 판사가 네네. 영장을 발부했더라 하면은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졌을 거고 네네. 조국도 2년을 받았는데 1심, 2심. 네네.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법정 구속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. 네네. 판사의 재량으로. 네. 거기다 황운하는 1심에서 3년을 받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런데 지금 그 3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조국 혁신당에 가서 비례대표를 차고 원내대표까지 됐어.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어떻게 하느냐. 이재명 재판에 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대장동이든 사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국의 경우도 뒤에 논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죠. 네네.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대세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. 또 감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 판사들이 정말로 이재명 피고인이 이재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을 때에도 똑같은 판결과 결정을 내렸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고 싶거든요.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.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판사를 갖다가 이렇게 쭉 그 돌이켜 보면 첫 번째는 권순일 대법관이에요. 예. 권순일 대법관은 진짜로 거짓말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허위사실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과연 그런 그 궤변이 대법관으로서 할 이야기였는지 저는 그것부터 묻고 싶고요. 예. 그다음 유창훈 부장판사 뭐라고 그랬습니까?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소명됐다고 보인다고 했어요. 그래요. 위증이라고 하는 거는 재판부를 농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판사를 속여가지고 반대되는 판결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다른 죄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판사는 위증이나 위증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판사가 자기가 속아놓고 허하는 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? 그 다음 백현동 관련해서도 유창훈 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. 그 다음에 쌍방울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지만 근데 이화영의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라고 봤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평범한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혐의로 그 법정 앞에 섰으면 그러면 구속시켰겠습니까? 안 시켰겠습니까? 그런데 유창훈 부장이 뭐라고 궤변을 갖다가 했느냐? 피의자 이재명이죠. 이재명 피의자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대. 그러니까 풀어줘야 된대.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? 그 당시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의 대표였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,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풀어준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? 대통령이잖아요. 예. 전직 대통령 구속됐습니까? 안 됐습니까? 됐죠.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까? 현직 대통령 장모도 지금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?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었습니까? 이재명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었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렇게 그 상식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피의자를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이 뭐 비명횡사니 뭐 찐명횡재니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국회의장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눈치나냐 설설 보고 원내대표 뭐 당대표는 이야기도 안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?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하시겠다고 했지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1심도 아니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갖다가 선고하면서 그때 부장판사가 뭐라고 일가를 했냐면 조국 그 피고인 조국은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. 굉장히 나쁘다. 예. 조국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러면서도 반성을 하나도 안 한다. 일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. 예. 그러니까 죄질도 나쁜데 그 이후에
그 재판받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구속을 안 시켜? 그러면서 풀었어. 앞뒤가 안 맞는 거야. 지금도 어디 무슨 고법 부장판사로 있다고 그러던데. 아니 뭐 고등부장이니까 그냥 계속 고등부장 하는 네.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영국의 BBC 같은 데서도 참 대한민국 법원 이상하다 이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진짜 대법원장부터 모든 이제 평판사들까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한변에서 이 고발한 사건, 네네. 이런 경우는 뭐 직무유기로 이렇게 고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? 저희들은 궁금해요. 과연 선거법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이 한성진 부장판사라든가 강규태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처벌이 되는 겁니까? 그냥 한번 해보는 건가요? 그런데 판례가 있어요. 네. 어떤 판례가 있냐면 비슷하게 이게 시간 끌었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그 법적으로 문제된 판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갖다가 했느냐? 그게 이제 6개월을 못 지켰다는 이야기예요. 그런데 그때는 6개월을 못 지켰지만 뭐 이렇게 이런저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다라는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. 그런데 그것과 이 케이스가 같은 것인가?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때는 정확하게 다시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데 아마 1년 정도 걸리지 않았나? 그 1심 나오는데 1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강규태 부장이 뭐 의도적으로 태업한 거 아닌가?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 대해서 반드시 검찰은 기소해야 되고요.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또 이 경우에도 뭐 그럴 만한 뭐 사정이 있다라고 봐줄 건지 안 봐줄 건지 그걸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.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. 예, 아무튼 조의대 사법부가 들어섰으니까 네네. 사법부도 특히 정치권 사건에 대해서는 좀 정치권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네. 정말 정치권 사건일수록 추상 같은 그런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. 아니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대법관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엄상필 대법관이에요. 예. 그런데 엄상필 대법관이 그 요번에 이제 대법관 취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?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라고 했어요. 아주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네요. 재판이 공정해야죠. 당연히 예. 재판이 공정해야죠. 하지만 공정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. 신속해야 된다.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국민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뭐 대법관 정도 되시고 대법원장도 비슷한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. 뭐 그런 맞습니다. 얘기들을 했죠. 뭐 그렇게 언즉선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럴듯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판사가 행동하는 건 뭡니까? 재판 아니겠습니까? 예. 빨리빨리 그 선고를 갖다가 내려줘야지. 그렇지 않고 이러다가 정말로 아니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대신에 무죄를 받은 다음에 예. 무죄를 받지 않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서 만약에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무죄면 무죄, 유죄면 유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대법관들의 아주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100% 공감을 표시를 하겠습니다.